도시는 일종의 계획적인 논리가 되게 중요하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, 어떤 계층들을 좀 위한 어떤 도시의 특성이 있어야 하는가, 또 많은 리소스들을 배분하는 계획이거든요, 실은. 도시 설계에서 얘기할 때 건축과 도시의 중간 영역은 단지 계획이라고 얘기를 해요. 건축가들도 단지 계획을 하시죠. 뭐 아파트 단지든지 뭐 업무 단지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, 도시에서도 가장 작은 단위는 뭐 둘 이상의 건축물 또는 일단의 부지의 건축 계획을 하는, 그래서 이제 뭐 건물의 배치를 하는 그런 단지 계획을 중간 영역이라고 하는데요. 제가 말씀드리는 중간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과 도시의 어벽에 있어서 중간 영역에 대한 부분이에요. 그래서 건축가들이 도시 일을 할 수 있고, 또 도시 계획, 도시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또 건축 설계와 함께 이제 중복되는 그 단지 계획 영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함께 만나는 계획, 내지는 양쪽의 역량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추진해야 되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립니다. 단지에는 아파트 단지 같이 완전히 사적 영역도 있지만, 요즘 트렌드는 이제 복합시설, 뭐 컴플렉스,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. 삼성역의 코엑스 같은 거라든지, 또 요즘에 컨벤션 센터 같은 거 지역에 많이 지으면서 뭐 호텔이라든지 상업시설이라든지 또 그런 마이스 시설을 지원하는 업무시설 같은 걸 함께 두면서 그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지로, 시설로 많이 요즘에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. 사실 중요한 것은 그 단지를 구성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순전히 그 안에 살고 있거나 일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인가, 아니면 그것을 이용하는 거주자 또는 이용자 외에도 방문객들이 많이 오느냐에 따라 얼마나 공공적인 성격을 중시해야 되는지 좀 좌우되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유럽 같은 데 가보면 너무 좋아하는 게 뭐냐면 눈에 거슬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지.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 각각 다른 주체가 지었는데, 조성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을까? 그것은 그냥 단순히 건축, 도시, 뭐 토목, 뭐 도로를 까는 토목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이 만나는 그 접점 영역 또는 중간 영역에 대한 정말 심도 있는 설계를 했던 겁니다. 이제 주로 거주하는 뭐 집 또는 또 우리 일상을 보내는 학교나 뭐 일자리, 뭐 직장, 뭐 이런 데들이 각각 다 건축물 또는 단지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, 사실 그 중간 영역은 그것이 공공 영역과 만나는 어떤 경계이기도 하고요. 문 밖을 나가서 앞에 차가 지나다니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그런 어떤 도로를 만나고, 또 앞에 주차를 한 곳들이 있고, 또다시 그 길을 건너면 맞은편에 가로수가 있고, 그것을 통해서 저 너머에 공원이 보이고, 또 그 공원을 지나서 길을 걷다 보면 동사무소가 있고 슈퍼마켓이 있고, 또 그걸 지나서 내가 뭐 예를 들면 버스를 타고 직장을 간다. 제가 말씀드린 그 영역 모두가 중간 영역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그것을 누가 도대체 디자인하나 생각해 보면 다 다른 주체가 계획을 합니다. 요즘에는 뭐 개발공사들, 뭐 SH공사, LH공사들이 또 서울시를 대상으로 다 많은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공공도 하나가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 너무 많은 주체들이 계획을 하고, 디자인과는 좀 무관할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또 들어오는 계획을 하고,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로 안 배워보신 분들이 공원 내 시설을 계획하고, 건물 한 번 배치 안 해보신 분들이 도시계획을 한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. 우리가 어떤 좋은 도시, 우리가 앞으로 미래 삶을 정말 잘 영위할 수 있는 풍요로운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 전체를 예측해서 한 번의 마스터 플랜 같은 걸 만들어 보고, 그다음에 그 마스터 플랜에서 그런 영역들이 만나는 부분마다 체크하면서 세밀한 계획을 일관성 있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. 또 스마트 시티 같은 굉장히 첨단 기술 같은 것도 계획적으로 반영하지 않으면 이제 엉망진창 다 붙는 거죠. 이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물건들이 도시 곳곳에 그냥 막 또 추가로 두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 뭐 가로등과 가로수도 복잡한데 거기다 온갖 것들이 또 마구 또 더해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거거든요. 첨단 기술이 도입된 도시라고 해서 어떤 기술의 모습, 로봇 같은 모습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상상을 해요. 그러니까 더 인간적인 어떤 환경, 어떤 자연 환경들이 더 잘 보존되고 또 건강한 그런 환경, 그런 게 되기 위해서는 더욱더 그 중간 영역에 대한 굉장한 고민, 그리고 통합적인 설계,
그리고 그것에 대한 건축가, 그리고 도시계획가, 도시설계가, 그리고 조경가, 그들의 모든 통합적인 노력,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분야에 대해 좀 더 공부하는 그런 어떤 역량을 키우기, 네,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 도시는 경쟁력을 가져야 되고 또한 활성화돼야 돼요. 내가 뭐 예를 들면 1인 가구인지, 네, 1인 노인 가구인지, 또 가족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가족인지에 따라서 그 주택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가 정해집니다. 도시 안에서 그 입지란 곧 각각의 시민들이 자기의 어떤 생활 방식 내지는 나의 가구 특성에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될 곳 또는 나의 경쟁력, 나의 어떤 뭐 일종의 뭐 커리어에 따라서 나의 일자리가 있는 곳, 이런 입지들이 다 정해지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시계획에서는 다 예측을 하고요. 비교적 공평하게 배분을 하면서도 또 도시의 경쟁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.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리소스를 배분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요. 유럽 같은 경우는 물리적 그런 계획들을 주로 하는 건축가들이 도시계획들을 다 하고 있어요. 저는 건축가들이 또 그런 물리적인 디자인은 정말 제일 잘하기 때문에 그들이 조금만 도시 쪽으로 더 많이 진출하셔서 앞으로 그런 중간 영역 넘어서 뭐 도시계획까지도 하실 수 있는, 네,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지금 주변만 보시더라도 우리 가족 체계 완전 붕괴했고 지금 1, 2인 가구가 뭐 60% 뭐 이 정도 되거든요. 미래는 더 많아질 거고요. 또한 지금 너무 오래 살잖아요. 이제 저는 120살까지 산다 그러던데 안 아프면. 그럼 어떻게 살 거냐고 도대체 우리가 도시 속에서. 아무 방법이 없는데. 그래서 정말 저는 지금 우리 도시가 미래에 정말 큰 준비를 해야 한다,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우리 리소스를 배분하는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구라고 했는데 이제는 인구의 숫자보다도 인구의 특성이 더 중요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앞으로 도시계획에서도 그런 어떤 기본적인 단위를 다루는 내지는 어디에 가중치를 둘 것인가 그 배분하는 데도 있어서 그런 미래 변화를 좀 많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생각하는 미래 서울의 모습은 또 다른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뭐 서울시는 뭐 공동체 주택 마을이라든지 공동체 주택 사업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 더 단지나 뭐 마을 단위로 좀 커져서 우리 서울이 내지는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이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내가 활동할 때 이웃과 함께 정말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 수 있는, 네, 그런 서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